안녕하십니까. 공기대 교수입니다.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냉동 냉장 설비에서 기초 인력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는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 국제 단위 세 가지 단위계로 나누고 우리가 지구에 쓰는 것은 중력 단위계입니다. 지구에 쓰는 건 중력 단위계, 중량, 길이, 시간. 우리가 몸무게 몇 킬로 하는 중량, 미터, 세크 시간을 기본 물리라고 합니다. 절대 단위계는 지구가 아닌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변화가 없는 질량, 매스 질량과 길이,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합니다. SI 단위,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를 사용하는데 기타 19개의 조립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SI 단위는 중량을 사용하지 않고 뉴턴을 사용합니다. 1kg은 9.8뉴턴.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는 길이, 미터, 질량, 킬로, 시간, 세크,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물질은 몰, 광도는 칸델라. 국제 단위계의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가 7개의 기본 단위입니다. 열량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합니다. 1kcal.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이 1도는 14.5도에서 15.5도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BTU는 1파운드를 1도 F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비열은 단위 질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열량하고 같은 거지만 단위 질량이란 단어를 넣어서 1도 온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물의 비열은 1 kcal per kg 도시, 4.19 kJ per kg 도K, 4.2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kcal는 4.2줄 kJ로 정리할 수 있고요. 물의 비열은 1, 얼음의 비열은 물의 비열의 반인 0.5, 수증기는 0.441, 공기는 0.24. 요 비열 4가지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열비는 정적분의 정압 비열입니다. 정적 비열은 냄비에 뚜껑을 열어놓고 끓일 때 비열, 냄비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정적 비열은 냄비에 뚜껑을 닫고 끓일 때의 비열, 정압비는 냄비에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는 정압, 대기압이 정하게 내려오는 비열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끓일 때가 훨씬 더 빨리 끓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습니다. 정적 비열이 정압 비열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압 비열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왜 비열비를 살펴보느냐? 가스의 비열비가 클수록 압축가스 토출 온도가 높아서 압축가스 토출 온도가 높아집니다. 압축가스 토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워터 자켓을 설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기는 1.4, 암모니아 1.313, R22는 1.184. 암모니아가 프레온 냉매보다 높습니다. 온도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 랭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점 0, 끓는 점을 100도실에서 만든 온도, 화씨는 물이 어는 점 32도 F, 끓는 점 212도 F라 해서
180등분한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를 1도씩 내리면 어떤 물체가 마이너스 273.15도씨까지 1호분의 1만큼 떨어집니다. 그 최저점이 가정계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를 0으로 기준한 절대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이라고 하고요. 화씨 어는 점 32도, 끓는 점 212도로 해서 낮춰보면 가장 낮은 온도 이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460도 F를 0으로 기준한 절대 온도. 이 두 개의 0의 값은 같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 미국에서 쓰는 온도는 화씨 온도. 화씨 온도에 해당되는 온도는 랭킨 온도. 요 네 가지 온도를 자유자재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도시는 5등분, 도 F는 9등분, 어는 점이 마이너스 32도 F므로 F-32의 값을 써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하는 계산식이고요. 도 K는 켈빈 온도는 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K는 도시 더하기 273도를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되고 랭킨 온도는 460을 더하면 도 F가 됩니다. 원형 온도계, L형 온도계, 열전 온도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어는 점을 0도씨,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한 온도, 화씨 온도는 어는 점 32도, 비등점 212로 해서 끓는 온도를 180등분한 온도가 화씨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 온도는 도 C를 마이너스 273도만큼 한 온도를 켈빈 온도, 랭킨 온도는 도 F에 플러스 460을 내린 온도를 랭킨 온도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섭씨 온도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 화씨 온도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80등분 했는데 섭씨 온도는 0도이고 화씨 온도는 32도 F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으로 내려보면 가장 내릴 수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273도씨, 켈빈은 마이너스 460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런 온도 변화를 해주는 현열 혹은 감열, 온도 변화에 관계하는 열은 현열 또는 감열입니다. 열량 Q는 G, C, 델타 T 혹은 델타 TM. Q는 G, C, 델타 T.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 Q는 G, 감마, G, 감마. G는 중량이고 요 감마에 대한 값 두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의 응고잠열은 79.68, 약 80kcal 중요합니다. 물의 0도씨 응고잠열 혹은 0도씨 얼음의 0도씨 융해잠열은 얼마다? 79.68.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의 증발잠열, 수증기 응축잠열은 539. 얼마요? 539. 에 4.2를 곱하면 2257이 나오겠죠. 물질은 물에서 고체로 변하면 응고, 얼음에서 물로 변하면 융해, 물에서 기체로 보면 증발, 기체에서 물로 변하면 응축이라고 하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변하는 것도 성화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이 고체에서 물로 변할 시간 없이 바로 수증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Q는 GC 델타 T, Q는 GC 델타 T 350 리터 퍼 미니트를 5도에서 10도까지라고 하면 350 밀리리터 곱하기 비중, 이게 G죠. 곱하기 비열은 2.5. 그 다음에 온도차
됐죠? 미니트니까 킬로칼로리 per hour로 주니까 곱하기 60에서 317,520 킬로줄 per hour의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킬로칼로리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4.1을 하면 킬로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열, 즉 현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현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할 때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고 한다. 잠열은 뭐라고요?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 Q는 G, 감마. 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의 상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잠열 맞습니다. 냉동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잠열을 더 많이 쓰고요. 현열도 당연히 쓰겠습니다. 잠열은 온도 변화로 측정할 수 없다. 온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고체를 기체로 직접 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은 성화열이고 성화열은 무슨 열? 잠열이다. 감열이 아니다. 마이너스 10도씨 얼음 10kg을 100도씨 전기로 변화시킨다. Q는 GC 델타 T. 0도씨에서 100도씨 전기로 변화시키는 양은 Q는 GC 델타 T. 마이너스 10도씨에서 0도씨 얼음까지 Q는 GC 델타 T. 얼음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0.5. 그리고 이제 현열에 대한 부분 끝이 났고요. 잠열은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바꿀 때 용해 잠열은 80. 그러니까 10 곱하기 80. 그 다음에 다 합니다. 100도씨에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바꿀 때 정발 잠열은 539. 10 곱하기 539 해서 다 하면 이 문제는 현열, 잠열, 다시 현열, 잠열 이렇게 열량의 얼음의 비열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곱해서 다 하면 되겠습니다. 7,240kcal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태에 따른 열량 변화입니다. 상태에 따른 열량 변화는 얼음에서 물로 변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죠. 얼음에서 물로. 그래서 얼음에서 물을 때는 융해열, 잠열은 80, 약 80, 정확하게는 79.68kcal per kg입니다.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로 변할 때는 현열입니다. Q는 GC 델타 T, G 1kg, 물의 비열 1, 온도차 100도 빼기 0도, 그래서 GC 델타 T 1 곱하기 1 곱하기 100, 그러면 100kcal가 되는 것입니다.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변할 때는 상태가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합니다. 이때 물이 전기가 되는 것을 정발열이라고 하고 물의 정발열은 539kcal per kg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73도 얼음이 있다라면 라고 가정한다라면 0 빼기 273 델타 T, Q는 GC 델타 T, C는 얼음의 비열 0.5, 얼음의 중량 1kg로 계산한다면 1 곱하기 0.5 곱하기 273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도 얼음이라면 얼음의 중량 1, 비열 0.5 곱하기 온도차 10도, 그러면 5kcal가 될 것입니다. 110도씨 수증기를 만든다고 보면 100도씨 수증기를 110도씨 수증기로 만들어 보면 Q는 GC 델타 T, 현열이니까 GC 델타 T, 수증기 1kg, 비열 0.441, 수증기 비율 얼마? 0.441, 온도차 10도씨, 그래서 4.41kcal가 될 것입니다. 현열과 잠열 상태 변화에 따른 열량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열은
물질의 분자운동의 한 에너지의 한 형태로 열이 많으면 분자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이 적으면 분자운동이 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eat라고 표현하고요. 열량을 표시는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가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칼로리는 1g, 킬로칼로리는 1kg의 차이만 있습니다. 1kcal를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MKS 단위로 1kcal라고 정의합니다. BTU는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파운드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FPS 단위입니다. CHU는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파운드를 1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죠. 1파운드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그걸 CHU라고 합니다. 1kcal는 3.968BTU이고 2.205CHU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kcal는 4.2J이다. 1kcal는 4.2kJ이다. 요 두 개. 1kcal는 3.968BTU, 1kcal는 4.2kJ이다. 요거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열량의 상태를 변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비열 및 열 용량.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단위를 보면 kcal per kg 도씨.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교한 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1이다. 물의 비열이 얼마? 1. 얼음의 비열은 0.5. 수증기의 비열은 0.442.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은 0.24. 물을 1로 놓으면 얼음은 반, 0.5. 공기는 4분의 1, 0.24. 그 사이에 수증기 비율은 0.441.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비열,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적비열은 냄비에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일 때, 냄비에 뚜껑을 열고 물을 끓일 때, 냄비에 뚜껑을 열면 대기압이 일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두 개의 냄비에 물을 끓여보면 즉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것이 훨씬 열량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의 중량과 온도 차이는 같으므로 비열이 정적비열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을 비열비라고 한다. 그래서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물질에 대한 정압비열이 나옵니다. 물은 1, 얼음 얼마? 0.5, 수증기 얼마? 0.441, 수증기 얼마? 0.441, 공기 0.24 kcal per kg. 그 다음에 비열비, 뭐분의 뭐? 정압비열분의 정적비열,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로 항상 1보다 큽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열 용량, 우리가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이 있었지만 비열 용량은 1kg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 온도를 1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 한다. Q는 GC, 그 다음에 1도니까 델타 T, 1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압력과 최적의 비열을 곱하면 PVC로 우리가 열 용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냉면에 따른 비열비와 토출가스 온도, 암모니아는 1.31로 가장 크고 R12나 R2는 1.184 정도 돼서 토출가스가 높지 않고 암모니아는 토출가스 비열비가 커서 토출가스 온도가 높게 되므로 토출가스 온도가 높으면 윤활유가 탄화하고 열화하고 축소하중이 증대하고 효율 성적계수가 감소하고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일단 그 부분 들어 놓으시고, 비열비가 크면 토출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뭘 설치한다? 워터 자켓을 설치해요. 쓰는데 워터 자켓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무슨 냉매다? 암모니아 냉매다. 워터 자켓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냉각수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가스 혹은 가솔린의 폭발에 의해서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때 워터 자켓으로 식혀주지 않으면 윤활유가 탄화열화해서 쇠와 쇠가 녹아붙고 엔진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워터 자켓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력학 법칙은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법칙이라서 0법칙이라고 하고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데 자연현상을 그대로 법칙이라고 넣어서 0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평행의 법칙, 온도계의 원리입니다. 온도계의 원리. 차가운 물질과 뜨거운 물질을 같이 넣으면 두 개가 열평형을 이루는 성질, 즉 온도계의 원리입니다. 온도계가 뜨거운 장소에 온도계를 놓으면 온도계가 열을 받겠죠. 그 열이 온도계와 같아지면 온도계 눈금으로 우리가 온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1역학 제0법칙, 제1역학 0법칙은 열평행의 법칙이고 온도계의 원리입니다. 연력학 1법칙은 1과 열은 서로 바꿀 수 있다. 열을 1로 바꿀 수 있고 2를 열로 바꿀 수 있다. 즉 손바닥을 마주하고 문지르면 손바닥에 열이 나죠. 손바닥에 문지르는 현상은 2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손바닥에 열이 나는 것은 1이 열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과 2를 할 수 있는데 Q는 A 곱하기 W인데 A는 1의 열당량입니다. 1의 열당량. 427만 kg per 미터. 427kg를 1m 옮기면 1칼로리의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의 열당량 427분의 1. 1을 kg 미터, 단위 kg 미터, 427만큼 일을 하면 얼마만큼 얻어진다? 1kcal만큼의 열이 얻어진다. 열과 일은 서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열이 1로 바뀔 뿐이지 변화했을 뿐이지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엔탈피는 어떤 물질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합, 어떤 물질 1kg이 가지고 있는 총합. 그래서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 제가 1m 걸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1m 걷는 만큼 외부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더하기 외부 에너지 일량, 외부 에너지는 일량. 그래서 APV 혹은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AW 1의 1당량의 1을 열로 바꿔주는 함수를 쓰면 이게 엔탈피가 뭐라고요? 어떤 물질 1kg이 가지고 있는 총합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엔탈피는 어떤 물질 1kg이 가지는 총 열량, 즉 합계 열량이고 여기서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모든 냉매 0도씨 엔탈피는 100kcal per kg. 포화액의 엔탈피는 100kcal. 0도씨 건조 공기는 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준. 액은 냉매 포화액은 100. 0도씨 건조 포화 공기의 엔탈피는 0. 그리고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변화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없다. 단열 변화, 단열 팽창을 의미합니다. 엔탈피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정량의 에너지로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1종 연구기관입니다. 연력학 1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열은 1로 바꿀 수 있지만 일을 한번 주고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일각 이 법칙은 열 자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흐르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 흐르지 못합니다. 고온에서 스스로 흐르지 못하면 우리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옮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면, 일을 하게 하려면 즉 저온 열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열기관, 즉 자동차라고 보면 자동차에서 엔진을 태워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앞으로 가는 일을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얻을 때 그보다 낮은 장소, 즉 배기가스가 나오지 못한다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내려오지 못하고 일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열을 일로 100% 변환시키는 이종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효율 100%인 엔진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있다라면 그걸 제 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력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의 현재 상태만 관계하는 양을 상태량이라고 하고 열량과 일은 상태량이다. 아닙니다. 현재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일량에 관계하는 양이다. 그래서 틀립니다. 평형을 유지하면서 열평형을 유지하면서 종이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정적 변화며 가역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평형을 유지하면 가역 변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비가역 변화입니다. 간 상태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냉동을 하거나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이 모든 현상이 비가역 변화이고 조용한 상태에서 하면 가역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임의 온도하에서 가는 역학적 에너지 총합, 내부 에너지는 임의 온도에서 가는 총합, 이게 뭐였죠? 엔탈피. 내부 온도는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 증가합니다.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31번) 자연계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일정 온도의 열을 계속해서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다? 일정 온도의 열을 해서 일로 변화시킬 때 효율 100%인 기관 제1각 제2법칙 제2종 연구기관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각 제2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열은 에너지 하나로 일을 열로 변화하거나 열을 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일각 제1법칙 온도의 원리를 제공한다. 일각 0법칙 절대 온도에서 엔트로피 값을 제공한다. 이것은 일각 3법칙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용되나 그 과정은 비가역이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되지만 과정은 비가역이다. 이게 바르게 설명된 것입니다. 일각 2법칙을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일각 1법칙에서는 일과 열이 교환이 가능하다 했지만 100%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게 제2종 연구기관이고 2종 연구관은 가질 수가 없다. 1법칙에서는 엔탈피를 설명드렸고 2법칙에서는 엔트로피를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일각 2법칙에 의하면 비가역 과정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비가역 과정으로 변하는데 다시 돌아오더라도 실제 절대 온도로 나누면 그게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습니다. 모든 냉매의 포화액의 엔트로피는 1kcal/kg 도 K를 기준합니다. 열 출입이 없는 단열 변화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단열 압축 과정은 등 엔트로피선, 단열 압축한 등 엔트로피선. 일각 1법칙에서는 엔탈피, 단열 팽창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일각 2법칙은 단열 압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선을 따라 압축한다. 제2종 연구기관은 뭐다? 일과 열이 변할 수 있으나 100%로 전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일각 제2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의 법칙입니다. 일각 3법칙은 자연계는 분자운동이 정지한다.
우리가 0도시에서 1도씩 떨어뜨려 보면 273.15분의 1만큼 최적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온도를 내리다 보면 273.15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려갈 수 없는 온도를 절대 0도 0도 K라고 표현을 하고, 랭킹은 0도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뭐다? 열역학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열역학 0법칙은 온도의 원리, 1법칙은 일은 열로, 열은 일로, 2법칙은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일이 필요하다. 열역학 3법칙은 절대 0도로는 내릴 수 없다.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엔트로피가 시험 문제에 대단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냅니다.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뭐로 나눈다? 절대 온도로 나누구나. 엔탈피 변화는 절대 온도분의 열량의 변화이다. 요거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내의 총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이고, 물질의 열량으로 축적된 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 있으면 결정되는 상태량을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과정의 변화에 무관하고 변화 전후의 절대값에 의존하는 상태함수고 점함수입니다. 이게 내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열 변화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등적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된다? 아닙니다. 등압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된다. 등온 변화에서 절대 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번 문제는 문제로 기억해서 등압 변화에서 가해진 열량은 엔탈피 증가에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1kg의 공기, 23번 문제 풀겠습니다. 1kg의 공기를 20도 상태에서 등온, 온도가 같네요. 비체적 0.5의 5이고 엔트로피 증가가 0.05kcal에 있다. 초기의 비체적, 요 비체적은 얼마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ANR, AGR, LN V1분의 V2. 그래서 엔탈피 변화 얼마? 0.05는 A는 427분의 1, G 1kg, R 기체상수 29.27, LN 자연상수 갈로 열고 V1, V1이 얼마였나? 근데 V2가 0.75입니다. 공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함수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AGR분의 델타 S를 해서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2분의 이 값을 넣으면 2.70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5에서 계산을 잡으면 2.074가 되고, 0.5분의 1.074를 나눠주면 0.465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등온 변화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GR ln V1분의 V2. 요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력입니다. 앞에서 이런 열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동력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의 한 일량, 을 동력이라고 합니다. 1. PS 국제마력은 75kg을 1초 동안 1m 끌면 요걸 국제마력, 75 국제마력이라고 합니다. HP 영국마력입니다. 영국말이 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초 동안에 76kg을 1m에
그런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국제마력은 632kcal/h, 1 영국 마력은 641kcal/h, 1kW는 102kg을 1초 동안에 1m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1kW는 860kcal/h가 되겠습니다. 860 곱하기 4.2를 곱하면 3600kJh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 계산하는 식, 자, 킬로와트만 보겠습니다. 102kg을 kg/m를 2를 열로 변화시키려면 1의 열당량 427로 나눠주고 초당 일량이죠. 초당 일량이니까 곱하기 3600을 하면 860kcal/h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제마력 75도 75 나누기 427 곱하기 3600 하면 632가 나옵니다. 영국 마력도 76 곱하기 427 나누기 427 곱하기 3600이 641kcal이다. 여러분이 1마력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632kcal/h를 써야 될 것이고 1kW는 860kcal/h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kW 기관이 1분간에 하는 일량은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102 아니면 3 곱하기 860 3kW 곱하기 860 나누기 곱하기 60을 구하면 1kW는 곱하기 3200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3 곱하기 우리가 3600kJh를 안다라면 나누기 얼마? 60을 나눠줍니다. 왜? 1분간 일이니까요. kcal/h가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분당이면 6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 곱하기 860 곱하기 4.2 나누기 60으로 풀고 있습니다. 회전수 변화에 대한 12kg 펌프 회전수가 800rpm, 도출량 1.5 큐빅미터인 경우 도출량을 1.8 큐빅미터로 하려면 회전수 변화는 Q2는 Q1 회전수분의 처음 회전수분의 나중 회전수입니다. 나중 회전수를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1.5분의 1.8 곱하기 800을 곱하면 960rpm이 납니다. 이거는 펌프에 대한 문제인데 압축기로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나와 있으므로 한번 풀어두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자료가 됩니다. 1마력은 HP라고 쓰면 얼마죠? 641kcal 641 곱하기 3.968 하면 BTU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47 BTU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의 열당량, 우리는 영어를 항상 밑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1의 열당량, 1이 427에 1을 하면 1kcal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의 열당량 427분의 1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4마력이 1분간에 하는 1의 열당량은 4마력 PS니까 4 곱하기 632 열량을 했죠. 나누기 60을 하면 42.1 kcal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의 열당량은 열의 일당량은 427 맞습니다. 1의 일당량은 427분의 1이고요. 열의 일당량은 427kg/m/kcal. 단위는 한글로 읽을 때는 밑에서부터 읽습니다. 열의 일당량 이렇게 읽습니다. 1kcal는 몇 줄? 4.2줄. 1kW는 860kcal. 도시는 9분의 5 F-32 9분의 5 F-32 값입니다. 열의 일당량 똑같은 문제이죠. 그래서 427 열의 일당량 1의 일당량 427분의 1 이 단위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의 일당량은 427분의 1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427분의 1이 열로 변할 때 1kcal가 되는 열량이다. 예, 이게 열의 일당량입니다.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정몰 온도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투툴가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펌프의 능력이 감소합니다. 감소. 이게 틀렸습니다. 비열 0.5, 비중량 1.2 액체 2리터를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해서 1.5 곱하기 1.2 곱하기 2는 그러면 얼마 나오죠? 2.4. 1.2kcal 열량이 필요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냉매에 대해서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무슨 동원압축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우선 1의 일당량은 427분의 1이다. 압력. 표준제기압은 1atm, atmosphere라고 하고 수온주로 76cm Hg, 수온주로 76cm, 수도압으로 10.33 H2O, 10.33 H2O, 압력으로는 1.03323 kg per square cm, 1.0332 kg per square cm, 14.7 psi, 파운드 per square inch. 그래서 PSI, PS가 뭐라고요? 파운드 per square inch를 말씀드립니다. 압력은 절대압력, 게이지압력, 진공압력이 있습니다. 게이지압력은 우리가 대기압상에서 있을 때 계기가 0일 때 계측기로 나타나는 압력을 게이지압력이라고 하고, 대기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압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진공이라고 하며, 그때 압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압력을 절대압력,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절대압력, 우리가 계측기, 그림에 보이는 계측기로 재는 압력을 게이지압력이라고 하고, 게이지압력을 기준으로 반대로 내려가는 압력을 진공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압력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입니다. 토리첼리가 실험했을 때 수온주로 760mHg까지 대기압이 눌러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는 뭐다? 진공, 극진공. 요 진공을 누구의 진공이라고 한다? 토리첼리의 진공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표준 대기압은 얼마라고요? kg per square cm라면 1.03323 kg, 수도압으로 하면 10.3323 m per aqua, 파운드로 하면 14.7 psi. 내려가면 진공, 완전 진공된 데부터 재는 압력은 절대압력, 표준 대기압부터 재는 압력은 게이지 압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압력계 종류는 일반적으로 압력계 재는 압력계가 있고, 상온으로만 재는 압력계가 있고, 진공만 재는 진공압력계가 있고, 진공과 압력을 같이 잴 수 있는 복합 압력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동관으로 만들어 놓은 압력계,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펼쳐지면서 발을 당깁니다. 그러면 요 바늘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재는 압력이 브로동관 압력계이고, 요 디지털로 만들어진 압력계는 디지털 진공계입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는 복합 게이지와 고압 게이지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것으로 냉매나 오일 충전, 회수, 압력 확인, 진공, 누설 시험 시 호스를 연결하는데, 청색은 저압, 황색은 용기나 기계에 연결하는 것이고, 적색은 고압관에 연결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는 다음 사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은 1atm이고 76cm Hg입니다. 760mmHg이고 1.0332 kg per square cm, 1.0332 kg per square cm, 10.332 미터 아쿠아가 됩니다. 파운드는 14.7 파운드 per square inch, 101 101,325 뉴턴 per square meter, 즉 파스칼입니다. 우리는 파스칼이 101,325
이다 보니까 키로를 넣어서 101kPa, 메가파스칼은 0.1메가파스칼입니다. 0.1메가파스칼은 1atm입니다. 1kg/square cm는 0.1메가파스칼. 우리가 메가파스칼 단위를 압력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공학 단위는 1.033 kg/square cm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공으로 가서 진공 눈금이 Hcm, HgV를 나타내고 있다면 kg/square cm로 환산할 때는 1.033 곱하기 1 빼기 76분의 H 갈로 닫고로 나타내면 kg으로 나타낼 수 있고 파운드는 14.7입니다. x kg/square-cm를 바로 나타낼 때는 1013 1.013 바, 킬로파스칼로 나타낼 때는 101 킬로파스칼이므로 1 빼기 1.033 분의 x 값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진공기의 지시가 45cm Hg일 때 1 빼기 76분의 45 값에다가 절대 압력이니까 kg/square cm, 즉 1.033을 곱하면 약 0.42kPa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압력으로. 미리미리 Hg를 절대 압력으로 한다면 1kg/square cm는 760입니다. 760분의 300. 760분의 300, 1 빼기 760분의 300을 기본으로 잡고 뭘로 바꾼다? 대기압이 101.3kPa이다. 라고 하면 101.3을 곱해주면 61.3kPa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 문제는 풀어보시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압력계의 종류, 압력계는 압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측기고 일반적으로 항동으로 된 불호동관, 이렇게 보이는 요 관을 불호동관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차면 밀고 올라와서 바늘을 위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모니아 냉매를 사용한 장치는 부식등으로 강으로 된 불호관을 사용합니다. 고압압력계는 표준 압력 이상을 측정하는 것을 고압압력, 일반적으로 압력계라고 하는 것이고, 진공압력계는 표준적인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진공계라고 하고, 고압과 진공을 같이 합쳐서 쓰는 것을 복합압력계라고 하고, 고압과 저압 그리고 진공까지 같이 있는 계측기를, 그림처럼 보이는 계측기를 매니폴드 게이지라고 합니다. 좌측 파란색 부분은 저압부 연결하고 빨간색은 고압부 연결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에는 각종 기기, 진공펌프, 용기, 기름용기, 냉동기 등에 설치하는 노란 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체의 상태 변화는 기체를 압축 팽창시킬 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변화, 압축이나 팽창이 될 때를 정압 변화라고 하고,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압축이나 팽창을 시킬 때를 정적 변화라고 합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압축이나 팽창을 시킬 때를 정온 변화라고 하며, 열 출입이 없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단열 변화라고 하고, 단열 변화와 등온 변화의 중간 과정, 영원한 등온 변화도 없고 영원한 단열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간 과정으로 가스 압축을 팽창시킬 때 실제 변환되는 것을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합니다.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정압 변화는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냄비 뚜껑을 열고 끓이면 대기압이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럴 때를 정압 변화. 냄비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일 때 변화를 정적 변화라고 보면,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것이 훨씬 물이 빨리 끓습니다. 이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정압 비열보다 정적 비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적 변화를 맞추는 것이고, PV 선도로 보면 등압 변화, 등압 변화, 등적 변화, 세로선은 등적 변화, 가로선은 등압 변화, 단열 변화선과 등온 변화선, 단열 변화와 등온 사이를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등압분의, 등적분의 등압 비열을 비열비라고 하고, 얘를 단열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 GRT 개념도 되고요. 일반기체 상수에서 PV는 nRT. n은 기체 상수, m분의 기체의 무게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PV는 GRT고, GR은 가스의 정수이며, m은 분자량분의 848. 분자량분의 848, RT가 되겠습니다. PV는 GRT. 그래서, 압력 최적 곱하기는 온도와 비례한다. 보일샤렐의 법칙이고, G, 무게, R은 가스 정수, M, 분자량분의 848. 그래서 PV는 GRT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PV 선도에서 가로선은 등압 변화, 세로선은 등적 변화, 높이 있는 것은 단열 변화, 아래 있는 것은 등온 변화, 단열 변화와 등온 변화 사이에 있는 것은 폴리트로픽, 실제적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체를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되냐? 최적이 일정한 상태이니까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정압, 대기압 하에서 가열하면 최적과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최적도 증가하고 온도도 상승합니다. PV는 GRT, 정압, 압력을 일정한 상태에서 하면 최적은 커지고 온도도 커집니다. 30도씨 공기가 최적 1큐빅미터의 용기에 5kg의 상태로 들어있다. 공기의 무게는 PV는 GRT. PV는 GRT. P 압력 5kg, V는 최적 1. G 공기 무게를 찾는 것이니까 R은 공기의 분자량은 29.27, 29분의 848 하고 온도는 30도시니까 273 더하기 30 했을 때 요 공식 아래 공식을 보면 5 플러스 1.033 1.033은 뭐죠? 대기압. 이렇게 절대압력이 되는 겁니다. 절대압력 에다가 10의 4성 큐빅미터 퍼 스퀘어 센치니까 이게 압력을 정리해주는 단위, 그래서 6.8kg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접 공식으로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측 34번 문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를 상대적으로 근사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를 만족하는 경우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아야 이상 기체,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 기체에 근접합니다. 우측에 있는 문제, 절대압력 20바, 가스 10리터가 일정한 온도에서 10도씨 안 변합니다. 213 더하기 10에서 절대압력 1바까지 20바에서 1바 팽창할 때 열량은 Q는 PV, L은 P2분의 P1. P1은 얼마죠? 101 곱하기 줄이니까 20 곱하기 101 곱하기 0.01 곱하기 Ln 1에서 20 1에서 20
그래서 요 0.01은 10리터 큐빅미터의 최적의 환산식입니다. 그래서 60.5kJ 공식을 기억하시고 계산기로 눌러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4번 문제와 35문제 기출문제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상 상태에 근사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근사하게 만족하는 경우는 압력이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 밀도가 작을 때, 비체적이 클 때, 네 가지 경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공식 10kg의 산소가 최적 5로부터 11로 압축되었다, 커졌다, 팽창한 거네요. 일정한 압력하에 이루어졌다.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에서는 GC 도이암 ln V암분의 V2 G 몇 킬로그램? 10kg. 공기의 비열, 산소의 정합 비열 0.21 GC ln 5분의 11 그래서 1.74 kcal per K 값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가 실제로 풀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PV는 GRT. 그래서 메가파스칼 온도 150도니까 온도는 150 플러스 273, 비체적 0.4kg 대 가스 상수는 PV, P 압력, V 최적은 G RT, G 1kg 온도를 잡으면 가스상수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들이 다 똑같은 공식들이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중심으로 꼭 계산기를 누르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해설이 다 있으므로 푸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흡입관 내를 흐르는 냉매의 압력 강화가 커지는 경우는 유속이 빠르거나 흡입 간격이 작거나 비체적이 작다는 건 비중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유속이 빠를 경우 압력 강화가 커집니다. 열 이동은, 열을 이동할 때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형태로 이동합니다. 전도는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온도차가 생길 때 분자 간의 열량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열전도율입니다. 열량은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열전도율과 면적과 온도 차이에는 비례합니다. 푸리에이 법칙으로 열전도 열량 계산 방식입니다. Q는 L분의 람다 A 델타 T. 대류는 유체가 열을 이동시킬 때 열 전달을 대류라고 하고, 열 전달 열량은 뉴턴의 법칙입니다. 열량 Q는 알파 표면 열 전달률 곱하기 A 곱하기 온도차. 그래서 알파는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도시, 와트 퍼 스퀘어미터 도케이, K 열 전달률입니다. 열통과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면, 보온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아 놓으면 액체가 대류로 보온병 내부에 열을 묻힌다. 그것을 열전달이라고 합니다. 열전달. 보온병 사이를 통해서 나온다. 보온병 자체는 고체니까 전도로 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전도율로 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온병 표면과 공기가 열을 전달해서 보온병이 조금씩 식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대류, 전도, 대류로 열이 나오는 것을 열통과라고 하고 열관류율이라고 합니다. 열관류, 열통과 혹은 열관류. 열관류율 K는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단위를 갖습니다. 1시간 동안 1도 온도 차이가 날 때 1스퀘어미터당 1시간 동안 나가는 열량을 뭐라고 한다? 열관류율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잘 보시면 열 전달률은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스퀘어미터 면적으로 나누고요. 면적 대류도 열 전달률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열 전도는 고체의 길이,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입니다. 전도, 대류, 전달, 통과 요 중에서 단위가 다른 것은 전도다. 전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열전다 이동의 마지막은 복사 열입니다. 우리가 태양빛만 받아도 뜨거운 걸 느낀다고 할 때 그 태양빛이나 장작불을 쬐일 때 열 복사열을 느끼는 것이 열 복사입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열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통과율 0.35kg K값이죠. 그 다음에 열전달률 외기 20W, 내부 열전달률 5.4W, 재료가 두께일 때 187.5mm일 때 열전도도는 mm는 미터로 바꿔야죠. 그래서 K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 플러스 알파2분의 1 분의 1. 그래서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람다 값을 찾아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 전도는 물질 내에 열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 중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열이 온도차에서 이동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한다. 온도차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달. 고온과 저온 사이에 복사에서도 열이 전달된다. 네, 복사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온도가 다른 유체가 고체벽을 두고 있을 때 온도가 높은 유체에서는 낮은 유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통과. 열통과율의 율은 단위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계산식은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면 됩니다. Q는 알파 A 델타 T. 그래서 총 열량, 그 다음에 열 대류, 그 다음에 면적 잡으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여러분이 꼭 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이동에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전열이라고 하는데 전열의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고체 간의 열의 이동, 대류는 유체, 기체나 액체 간의 이동, 복사는 태양빛, 장장열 등에 대한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는 고체 사이의 분자 이동 없이 일어나는 열 이동이고, Q는 L분의 람다, 람다는 열 전도율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 1시간 동안 1m당 1도 차이 날 때 얼만큼의 열이 가는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L분의 람다 A 델타 T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림에서처럼 열 전도도는 1시간당 1도 차이가 날 때 길이 1m당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 전도는 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 속도이고, 열 전도는 고체 사이의 열 이동 전도이고, 열 전도 열량은 열 전도율, 열 전열 법칙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고체의 두께, 길이와는 반비례합니다. 이는 유체, 액체, 기체의 표면 간의 사이나 자체에서 분자 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고체와 유체와 고체 사이 간에 열이 묻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열 전달이라고 하고, Q는 알파 A
델타 T.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A는 면적입니다. 전도에서는 길이였고요. 그래서 Q는 알파 A 델타 T로 계산을 하고, 알파는 열 전달율,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체에서 유체, 즉 공기나 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열 전달율은 경막계수, 무슨 계수? 경막계수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전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였고, 열 전달률은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유체에서 열 이동 속도입니다. 열 전달률은 전달률, 면적, 온도 차에 비례한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고요. 대류는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가 있는데, 자연 대류는 가벼워지면 위로 가고 무거워지면 내려오는 온도 차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떨어지면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차이로 이동하는 것을 자연 대류라고 하고, 강제 대류는 임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기체에서는 팬이나 브로어, 액추에이터 등으로 강제 대류시키는 것이고, 액체에서는 액추에이터 교반기로 액체를 대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체에서 고체 1, 고체 2, 고체 3, 벽이라고 생각하면 바깥에는 벽돌, 안쪽에는 단열재, 내부에는 적벽돌이나 시멘트 마감 몰탈 등으로 되어 있을 때, 겨울철 실내 온도가 방의 온도가 따뜻하면 알파 인, 그리고 벽체를 타고 단열재를 타고 벽체를 타고 바깥 차가운 공기에 열이 묻어나가는 것을 열통과라고 합니다. Q는 Ka 델타 T, 열통과는 열관류율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대류 두 가지 이상 복합해서 나가는 것을 열통과라고 하고, Q는 Ka 델타 T입니다. K는 열통과율이고, 앞에서 본 열 전달률과 단위가 같습니다.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전열 면적 온도차. 1스퀘어 면적당 1도시의 온도가 차이 날 때 통과하는 열량을 열통과율 K 값이라고 하고, 열통과율 K 값을 구하는 공식은, K는 R분의 1, 저항분의 1인데요. 저항은 알파 인분의 1, 람다분의 L 더하기 알파 아웃분의 1. 개수가 많으면 람다분의 L이 하나, 둘, 셋, 넷 커지겠죠. 지금 그림에 보는 것은 3개니까 람다분의 L1, 람다2분의 L2, 람다3분의 L2 세 가지를 곱하고, 양쪽으로 알파 인분의 1, 알파 아웃분의 1, 분의 1입니다. 저항값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K는 저항분의 1이다. 저항은 람다분의 L이다. 그래서 열통과율은 전열면적 온도차에 비례합니다. 세 번째로 복사. 복사는 태양이나 난로 주위에서 발생되는 열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따로 전도나 대류가 없이, 연결된 매체가 없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적외선, 열선에 의한 열량을 복사, 일사, 방사라고 하면서, E는 복사율, E, 입실론, 시그마, 스테반 볼트의 상수, 그 다음에 온도의 사성, 절대 온도의 사성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식입니다. 전도, Q는 L분의 람다, A 델타 T, L분의 람다, 전도 열량식으로 넣으면 전체적으로 950W per square meter가 나온다. 계산식이 나오면 여러분 꼭 계산식을 넣고 풀어보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정확한 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로 접하고 있는 물질 사이에 정지상태 에너지가, 정지상태 고체네요. 이때는 열 전도라고 합니다. 유체 분자가 고체의 전열로까지 이동하여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열 이동 맞습니다. 물체로부터 나오는 전자파형으로 나오는 것은 복사라고 합니다. 열 관리율이 클수록 단열재로 적당하다.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 관리율이 작아야 열이 적게 나가는 거죠. 열 관리율이죠. Q는 Ka 델타 T. 열 관리율의 열량식 Q는 Ka 델타 T. 열량을 적게 하려고, 나가지 않게 방해하는, 열 관리율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가 단열재나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꺼운 옷이나 단열재는 열과율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21번의 답입니다. K값, 열 통과율을 구하는 식입니다. 저항분의 1이고 저항은 알파 인분의 1, 람다분의 L, 알파 아웃분의 1의 공식으로 계산식을 두드려주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눌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판을 통해서 열 전달은 유속이다. 대류 전열 계수가 0.1일 때 Q는 알파 A 델타 T, 알파 A 델타 T. 지금 K값, 전도, 대류에 대한 Q는 알파 A 델타 T에 대한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2의 값을 찾고자 할 때 계산식에 넣어서 더해버리면 60도. 열전도는 온도가 높은 곳에 안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고체에서 열전도. 대류는 열이 유체와 함께 이동하는 분자도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복사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전열 현상이다. 맞습니다. 에너지 유체 이동 없이 적외선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열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가 각각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다. 전열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가 동시에 열은 한 가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도, 대류, 복사가 일어납니다. 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번 냉동실이나 냉장실 벽체를 통해 열로 들어오는 공기는 감열과 잠열이다. 현열과 잠열이다. 현열만 들어옵니다. 고체로 들어오는 것은 현열만 들어옵니다. 냉장 틈새로 공기가 갖고 들어오는 열은 현열과 잠열 동시에 있습니다. 공기도 데워줘야 되고 차갑게 해줘야 되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얼려야 되기 때문에 현열과 잠열입니다. 하절기 냉장실 작업할 때 인체 발열량은 현열과 잠열이다. 감열과 잠열이다. 맞습니다. 왜? 인체는 피부로도 열을 발산하지만 호흡으로도 발산합니다. 호흡은 수분이 들어있으므로 잠열이 있습니다. 냉장실 내 전등, 백열등에서 발생하는 열은 감열이다. 현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1번입니다. 벽체를 통하는 것은 현열만 들어오는 것이요. 잠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2차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계산기를 꼭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